민주당의 4월 총선에 대비하는 핵심 카드, 네. 핵심 노선은 결국은 이재명 피습 배후설에 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움직임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게 어저께 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슬슬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 계속 이제 신상 공개 왜 안 하냐? 경찰이 뭘 숨기고 있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서영교 최고위원이 네. 어제 민주당 최고위 회의 자리에서 이 피습범, 네. 피습범이 아니라 습격범의 네. 얼굴, 저희는 이렇게 뿌옇게 가렸는데요. 네. 네. 얼굴을 공개를 했고 실명도 공개를 했습니다. 실명 네. 뭐 김진성이라고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네, 네.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이 김진성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잘 보세요.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뭘 갖고 왔냐면은 이분이 모 사이트에 네. 김진성이란 이름으로 올린 글들을 수십 개를 갖고 왔습니다. 네, 네. 검색을 아마 해서 확인을 했겠죠. 네. 뭐라고 했냐면 내용이 문재인이 망가뜨린 그 한국을 살려내자. 문재인이 망가뜨린 한국을 살려내려 고뇌하는 윤석열. 이런 글을 김진성 이름으로 네. 써놓은 걸 제시를 하면서 네, 네. 이 사람은 윤석열 지지자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자가 네. 이재명 대표를 습격했다. 네. 테러 시도를 네. 했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김진성이 네. 이 김진성인지는 확인 안 됐어요. 단지 우리나라에 김진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설령 동일 인물이라 하더라도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라는 것하고 그 배후에 어떤 국민의힘이 있다거나 뭐 윤석열 대통령 네. 관련자들이 있다거나 하는 사실이 연결이 되나요? 안 되지요. 네. 안 이를테면 되니까. 케네디 암살범이 반 케네디였다고 하면 반 케네디의 정적이었던 사람이 배우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네. 아닌데 계속 이제 그러니까 하나 딱 집어낸 거죠. 그리고 네. 심지어 이 실명을 공개 안 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근거 없는 억척들을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건 뭐냐면 대놓고 자, 이 사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 본 분들 제보해 주세요. 김진성이라는 이름으로서 올린 글들 여러분 찾아서 보내주세요 하면은 네. 나올 때마다 아마 깔 겁니다. 네. 김진성이 이렇게 했어요. 네. 이렇게 했어요. 예.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은 김진성이에요. 이렇게 네. 하는. 어제도 그랬습니다. 저렇게 보여주고 나서 모르겠어요? 같은 인물인지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김진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런 글을 네. 올렸다. 이런 네. 식인 거죠. 저 이런 식으로 하면 선동 아닙니까? 선동이죠. 정청래 씨의 경우에는 지금 사건 직후에 피습 직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아무래도 목이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잘하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로 네. 갈 것이다. 가족들도 원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정청래 입 때문에 특혜 이송 논란이 일어났다라는 부담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맞습니다. 배우설, 음모설, 또 경찰 수사 은폐설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지금 공천이 코앞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전에 방탄 논리를 개발해서 바치듯이 지금은 이제 또 음모론을 만들어서 당대표한테 바치는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로 총선 치르려고 하나 보죠. 네,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정치인들이 사실 이분들이 이런 망언을 할 때는 예.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생각하지만 저분들이 다 국회의원이 될 만큼 우리나라에서 경력도 있고 네.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정말 저런 공천 앞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서영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하고 네, 뭐 네. 지역에서도 계속 오랫동안 해왔죠. 예, 이런 정치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또 그러네요.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는 이런 정치적인 언사가 정말 국민들을 나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그러니까 1급수 정치가 안 되고 2급, 네. 3급수, 4급수 정치로 만들어버리는 폐수 정치 폐수 진짜. 예, 정말 폐수 정치로 만들어 가겠군요. 그리고 저는 이 민주당이 하는 행태 중에서 오히려 더 정말 문제 있는 행태는 뭐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오늘 예정이죠. 오늘
국무총리실 공무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리실 산하 대테러 상황실이 1cm 열상 경상 추정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예. 이거는 사건을 축소하려 한 거다라고 해서 이 메시지 보낸 공무원을 찾아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무원 고발하고 경찰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공권력이라고 하는 거 또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상이라고 표시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제가 그전에도 정말 저희가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열상은 상처가 찢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기본적으로 그 제보를 사실 이 사람도 공무원도 네. 정확하게 뭘 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첫 번째 보고잖아요. 네, 네. 첫 번째 보고니까 네. 일단 보고하는 게 먼저고. 네. 근데 그게 틀렸다고 축소하려고 했다라고 지금 예. 우기면 어떡합니까? 네. 심지어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국정 교수 네. 그 전화 내용까지 소개하면서 자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인이잖아요. 원인.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자상으로 바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걸 갖고서 이게 수사 축소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고소 고발 남발하는 거 지금 저 방심위에다가 유튜브 저희까지 이렇게 집어넣어 저희가 지금 자작극이란 말 한마디로라도 했습니까? 저희는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 뭐 화내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작극은 정말 상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난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언론에 대해서는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입 다물어라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칠링 효과를 노리는 거죠. 위축시키고 이제 말 못하게 하는 거고. 네. 저기 대테러 대응센터 공무원들 네. 이거에 대해서 축소 의혹으로 고발하고 하는 거는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따지자면 이재명 대표 퇴원을 했고 네. 어제 당무 복귀했고 네. 네. 끝났어요. 그리고 네.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을 했고 네. 수사해서 범인 다 잡았고 재판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이 사건을 장기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슈를 곳곳에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 쌍특검법 김건희 예. 여사 특검법하고 또 하나 특검법이 뭐였죠? 이제 하나는 기억도 안 나네. 50억 클럽 특검. 요거를 아마 이제 3월에 네. 다시 이제 발의를 할 겁니다. 네. 그때까지 땔감이 부족하다. 2월 한 달은 이걸로 먹고 가겠다. 저는 살짝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참 정치적 감각이 뭔지 네. 정치적으로 호재가 뭔지 모르겠으나 네. 참 자기 당 대표의 건강 문제가 결국 또 이런 것까지 어쨌든 한번 이렇게 이게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네. 지금 또 딱 돌린 것 같아요. 아, 근데 과연 이게 유불리를 따질 만한 얘기인가요? 당연하죠. 이게? 저는 물론 이게 지금 본인이 앞장서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정말로 목숨이 달렸었던 일이잖아요. 이 일을 갖고 이런 식으로 당리당략으로 이용을 해도 되는 건가? 우리는 앞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또 우리 이제 어린 세대들에게 어떻게 지금 목숨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목숨을 그러니까요. 건지고 많이 다치지 않은 비교적 회복이 저 빨랐던 부분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온 국민들이 다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걸 자꾸 또 과거로 돌아가서 뒤에 음모가 있다. 뭐가 지금 밝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 당무 복귀 말고 퇴원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정오와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존중 상생하는 정치 하자 그랬는데 예. 본인 스스로가 그 말을 안 지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그 말을 안 지키고 네. 그리고 이거를 계속 끌고 나가자는 참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네. 정말 자기도 지키지 않을 말을 정오와 갈등을 끝내고 상생과 존중하는 정치합시다. 네. 참 그 흉내라도 그런 모습을 좀 내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예. 페이스북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이번 해남에 네. 출마하시는 분인데 네. 그 이준석 그 개혁신당 위원장 정강정책위원장을 축하를 했습니다. 네. 내용을 잘 봤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 의원에게 감점 15% 한다고 발표했다. 3선 이상이라면 전부 영남 출신들 아니냐. 검핵관, 용핵관 살리고 당의 현역들 죽이는 공천 학살이 예상됩니다. 이 사람들이 개혁신당으로 우르르 몰려가면
개혁신당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 기호 3번, 선거 국고 보조금도 많이 나올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렇게 기쁘실 텐데 개혁신당으로 가시지 왜 안 가실까? 예. 네? 참 예. 저렇게 이제 하는데 과연 저게 현실화 될지 오히려 저것보다는 이낙연 신당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민주당에서 나가서. 맞습니다. 그럼 똑같이 네. 개혁신당 이준석 위원장한테 축하를 할 거면 네. 뭐 저기 민주당에서 탈당한 네. 뭐 이현 의원이나 김종민 네. 의원이나 예.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한테도 네. 축하드립니다. 네. 민주당에서 드디어 그렇죠.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호 3번 되실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 말 왜 안 합니까? 그러게요. 그거는 싹 빼놓고. 네. 이제 저는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이 관련 기사들이 쭉 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먼저 이제 그 총선 체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총선 체제에 들어가서 물갈이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번에 컷오프된 사람들의 반란을 최소화하는 거 이 부분은 역시 정치적으로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 일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조선일보 기사가 요게 이제 분석을 정확히 잘 해놨던데 보니까 주로 네. 공천 물갈이를 많이 하는 경우가 4번에서 3번은 이기더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컷오프된 사람들이 예. 너무나 강력하게 저항을 응집해서 하죠. 예.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또 오히려 역풍을 맞더라. 그래서 그거에 이제 예시로 드러냈던 것이 과거에 홍준표 의원. 예. 홍준표 의원이 이게 2000 몇 년이었죠? 21대 총선이었습니다. 예. 예. 그때 현역 교체율이 44%였는데 그 TK 지역에서는 60%를 바꿨답니다. 60%를 바꿨는데 TK에서 현역 20명 가운데 6명을 컷오프하고 5명이 이제 불출마를 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60%가 바뀐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죠. 홍준표 예. 씨 같은 경우가 무소속으로 등장을 했고 반대로 처음에는 컷오프됐던 민경욱 의원이 나중에 이제 공심위가 그때 한 번 이렇게 뒤집혔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 명단이 비례부터 뭐 컷오프까지 해갖고 완전히 뒤집히는 상황이 일어났었다. 그렇게 돼서 결과는 민주당한테 국민의힘이 대패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걱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은 그래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 과거의 공천 룰 같은 경우는 진짜 코앞에 네. 자기네끼리 다 만들어 놓고 코앞에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렇죠. 사람들 쭉쭉 쳐내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역대 총선보다는 3주가량 앞당겨서 이 룰을 네.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룰은 예. 그래도 신선하고 공정한 룰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현역들이 훨씬 또 그 정치 신인들보다 네네. 뭐 의정 보고회라든지 네. 그동안의 지역 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훨씬 프리미엄을 누려왔잖아요. 네. 그 프리미엄을 누려온 거에 대해서 또 정치 신인을 공정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뭐 누구를 쓸데없이 뭐 떨어뜨리거나 이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저께 저희가 마포울에 김경률 회계사가 이제 출마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예비 후보로 나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경률을 무조건 공천 준다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실제 그동안 오랫동안 뭐 준비해온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네. 있을 거 아닙니까? 어제 이제 사실 그 얘기가 또 예, 나왔어요. 그 얘기. 당협위원장도 들어와 있는데 네. 어떻게 김경률만 그렇게 소개하냐. 손들고 소개를 예. 할 수가 있느냐 해갖고 당협위원장이 단단히 뿔이 났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점에 있어서 네. 그 뿔난 당협위원장을 어떻게 대할 거냐. 그리고 대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룰만 그렇죠. 공정하게 네. 적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룰 세팅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네, 네. 그 룰이 발표가 됐고. 네. 그런데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 스스로 정치 구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계산기를 돌려봤더니 몇 명이 나올 거고 네. 그렇게 하면 개혁신당이 갈 거고 이렇게 본인의 이제 그 과시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꼭 그렇게 된다는 법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내부적으로 뭐 좀 조율이 되겠습니다만 네, 네.
그 뭐 현역은 현역 그 일종의 현역 디스카운트 받아가지고 또 되면 되는 거잖아요. 네, 현역은 이제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네.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또 뭐 정책을 낸다거나 여러 가지 네. 측면에서 어쨌든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지금 만약에 한 뭐 40대 초의 후배나 30대 초의 네. 후배랑 회사에서 어떤 일을 놓고 경쟁한다면 기획안을 내라 이걸로 경쟁을 한다면 제가 너무나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네. 당연히 동일 점수를 시작을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신선한 게 어쨌든 과거 총선을 봤더니 물갈이를 많이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기는 네. 경향이 강하더라. 있더라. 예. 다만 떨어진 사람의 반발을 잘 어떻게 최소화할지 예. 이거를 좀 마련해야 된다. 아마도 이게 아마 그야말로 정치 공학적인 접근일 텐데요. 사실 순수한 마음, 진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정치 공학적으로 누가 튀지 못하게 네. 하는 거 이런 것도 또 의미가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은 그러니까 부추기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너무 얄밉네요. 네? 남의 당에서 지금 공천 룰 세팅하고 있는데 네. 그걸 가지고서 그냥 잘 됐다. 용용 뭐 이게 상당히 얄미운 짓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참 얄밉다는 표현이 부적절한가요? 아니요. 이런 분이 아니 전 지금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몇 년생이시죠? 아 박지원요. 네. 박지원 참 이 양반이야말로 네. 지금 현역이 아니어서 그렇지. 42년생이시죠. 예. 몇 번을 한 건가요, 박지원은? 네. 아.